사장님, 이대로 공사 진행하면 저희 회사 문 닫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견 건설사 회의실에서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분양 대박을 꿈꾸던 현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는 녹슨 철근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싸지겠네, 집 구할 때 손해보겠네 정도로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반창고 하나면 해결되는 수준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환율이 치솟으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산 능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전혀 아니죠. 석유, 밀,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석탄까지 전부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뛰면 이 모든 것의 가격표가 동시에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업종이 어딜까요? 바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 집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건설업은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중간에 가격을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계약도 끝난 상태니까요. 원가가 오르면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예요. 서울 외곽에서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는 정민호 사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150세대짜리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분양가는 세대당 4억 5천만 원, 총 사업비는 600억 원 규모였죠. 민호 사장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환율은 1,300원대였습니다. 세대당 건축 원가를 2억 8천만 원으로 잡았고 대출 이자 빼고도 80억 정도는 남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을 뚫어버렸죠. 철근, 시멘트, 기름값, 외국인 노동자 임금까지 전부 올랐어요. 민호 사장이 다시 계산해봤더니 원가가 3억 4천만 원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서 이자만 1년에 40억 원, 최종 계산 결과는 40억 원 적자였어요. 민호 사장은 다음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삽뜨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현장에 펜스만 쳐놓고 공사 전면 중단이다. 문제는 이게 민호 사장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국의 건설사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했다간 짓다가 쓰러진다. 대한민국 전체의 공사판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오늘 땅을 파야 3년 뒤에 입주를 합니다. 지금 착공이 멈추면 3년 뒤에 새 아파트가 거의 안 나와요. 사고 싶어도 살 물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20억 비싸다고 하시죠? 공급이 바닥나면 30억, 40억도 가능해요. 새벽 2시, 한 시중은행 본점의 비상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예금 잔액이 수천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 앱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돈이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입니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끝나는 거죠. 앞에서 건설사들이 공사를 멈추는 이야기를 했죠. 공사가 멈추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그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은행입니다. 전국에 수천 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멈춰 있고 은행들이 빌려준 돈이 수십조 원이에요. 이 돈을 못 받으면 은행도 위험해지고 여러분의 예금도 위험해지는 거죠. 정부도 이 위험을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긴급 대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못 받을 것 같은 빈 문서를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새 돈을 찍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건 그 돈의 가치를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국채처럼 확실한 것만 담보로 받았는데 이제는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민간 기업의 빈 문서를 담보로 돈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고에 확실한 국채 대신 언제 돈 될지 모르는 빈 문서가 쌓이기 시작하면 원화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로 바꾸기 시작하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게다가 돈을 많이 풀면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값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요. 한쪽에서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멈춰서 새집 공급이 끊겼어요.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건설 현장이 멈췄으니까 일자리가 없고 월급은 안 오르거나 깎여요. 그런데 물가는요?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김밥 한 줄에 7,000원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통장에 모아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파트, 달러,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 자산의 가격표가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환율은 미국, 중국, 일본 상황에 따라 출렁거리니까요.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 사무실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동료에게 말합니다. 야, 한국 원화 또 빠졌어. 근데 신기하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주가도 폭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 주식시장은 멀쩡한데? 맞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는 옛날 외환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어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식시장이 멀쩡해요. 나라가 망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 도대체 왜 환율은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도망가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그래요.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거요. 이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짓느라 달러가 필요하고 정부도 미국에 투자 약속을 했어요. 개인, 기업, 정부 전부 달러를 사서 나가고 있으니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외국인들이 도망간 자본 유출이었어요. 돈이 나가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주식 팔면 그 돈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해외에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서민들 지갑이 얇아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인공지능 분타고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요? 힘들어요. 양극화가 극심한 거예요. 빅테크는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은 인공지능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글로벌 양극화에서 우리는 밀리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일본도 봐야 해요. 일본은 의도적으로 엔화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수출 품목이 비슷하니까 일본 제품이 싸지면 우리 제품이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화를 약하게 만들어야 해요. 미국 정치 상황도 변수예요. 보호무역을 밀면 달러가 강해지고 자유무역을 밀면 달러가 약해지는데 정치인들은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35살 직장인 박준영 씨는 매일 아침 뉴스를 봅니다. 환율 폭등, 건설사 줄도산, 경제위기 임박. 준영 씨는 한숨을 쉬고 뉴스 앱을 끄고 출근해요. 그런데 42살 자영업자 김태호 씨는 달랐습니다. 뉴스를 끄지 않고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죠. 정부 대책 발표 시점, 금리 동향, 건설주 바닥 신호. 같은 위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뜹니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위기라는 단어만 보면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정부가 이 위기를 그냥 두고 볼까요? 절대 아니에요. 위기가 커지면 정부는 반드시 카드를 던져요. 그 카드가 시장에 떨어지는 순간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요. 한국은행이 이 국민연금한테 직접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요. 환율이 안정되면 그동안 주가가 바닥을 기던 건설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항공 관련주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깨달아요. 지난 몇 년간 새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걸요. 이대로 가면 집값이 폭등하고 민심이 폭발하겠네. 이때 정부는 자존심 다 버리고 건설사 바지가랑이를 잡아요. 대출 만기 연장, 세금 감면, 규제 철폐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쏟아내는 거죠. 이때가 바로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우리가 알짜 자산을 줍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잡으려면 정보를 놓치면 안 돼요.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면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야 해요. 힌트를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이 보여요. 그러면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도 있어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위험해요. 분산이 중요해요. 원화 자산만 있으면 원화가 약해질 때 같이 무너져요. 달러 자산도 좀 있어야 해요. 국내 자산만 있으면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이 무너져요. 해외 자산 좀 있어야 해요. 노후 준비도 점검하세요.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돼요. 국민연금이 지금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여러 층으로 쌓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길 바라죠. 그런데 위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흔적을 남겨요. 자산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위기 때 가만히 있던 사람은 뒤로 밀려나 있고 움직였던 사람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환율이 요동치고 있어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때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움직일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진짜 도움되는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위기 잘 넘겨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